네,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와 사업화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선 시간에는 어떤 것들 기억하시죠?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어떤 것들을 떠올리셨을까요?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플랫폼이요, 실질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도 바로바로 창출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 출출하실 때 특히 야식을 배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은 과연 여러분들께서 어떨 때 이용을 하시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킬 때 배달의 민족을 앱을 열고 이제 음식을 선정을 하시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과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달을 하나요? 아니죠. 배달의 민족은요, 여러분들께 식당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중간 통로 역할, 이걸 바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요, 보통 고객이 양쪽이에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을 할 수 있는 파트, 여기도 플랫폼에서는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고객이 양쪽에 있어요. 멀티 사이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배달의 민족 한번 보실까요? 음식점이 배달의 민족 플랫폼에다가 뭘 제공할까요? 본인들이 제공하는 음식, 그쵸? 음식에 대한 정보, 바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이걸 누구한테? 배민을 보고 있는 고객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고객은 원하는 업체, 식당에 음식을 선정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결제를 누르게 되죠. 그러면 고객의 정보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점으로 가게 되고, 음식점에서는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럼 요리를 하고 나면은 물론 이 배달의 민족에는 배민 라이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지만 제가 그거를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배달의 민족 하나로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고객은 음식점한테 대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그럼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까요? 바로 첫 번째, 음식점들이 배달의 민족한테 내는 광고비가 있고요. 수수료. 그리고 고객들이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에 대한 배달비의 수수료. 이거를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 수익과는 좀 사뭇 다른 그림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익 구조로서 솔직히 제대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쪽에 고객들을 많이 모아서 광고 수익으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배달의 민족은 만약에 우리는 회원제다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처럼 회원 가입비라든지 월 구독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가치를 제한할까에 따라서 플랫폼들도 너무나 많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굳이 플랫폼의 수익이 광고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은 플랫폼 기업입니다라고 하시는 기업은요, 일단 기본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있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으신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양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 너무나 대단한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가
국내인들한테, 내국인들한테는 네, 불법이지만 네, 해외에서는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분석이 네, 패스트, 폴리티컬, 정치적인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네, 저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에어비앤비의 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객이 네, 여기도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당연히 에어비앤비도 고객이 양쪽이죠. 그러면 플랫폼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에어비앤비는 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유경제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수익을 얻는다. 얼마나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인가요? 그렇죠? 내가 안 쓰고 있고 집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된다면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바로 우리 집에 남아도는 방들을 누구한테? 이 방이 필요한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한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방을 내놓고 싶은 사람들, 이쪽도 고객이지만 우리는 일단 공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공급자들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다가 네, 집 정보를 올리죠. 그러면 관광객들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리고 원하는 조건의 집들을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객이 네, 이 집을 빌리는 비용을 에어비앤비에 지불을 하면 에어비앤비가 이것을 공급자한테 지불하고 에어비앤비는 당연히 네, 중개 수수료를 네, 중간에 수익 창출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플랫폼이어도요. 어떤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플랫폼의 어떤 기본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갑자기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서 다른 플랫폼으로 네, 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네, 에어비앤비 같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쏘카죠. 네, 차량을 공유하는 거. 네, 내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은 자동차를 사야 되죠. 네, 사는 비용, 보험료 들어가고요, 주차비 들어가고요, 기름값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차장에 네, 모셔야 되죠. 네, 그리고 제가 회사에 가건 일을 하건 그럼 그동안은 이 차는 네, 아주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쏘카라는 것은 뭐죠? 내가 필요한 시간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렌트카랑 뭐가 다를까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렌트카는 예, 아마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이 하루를 빌리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쏘카는 네, 1시간, 2시간 이렇게 빌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타겟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전략을 세운 네, 어떻게 보면은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버라는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죠? 네, 우버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버는요 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는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네, 실패를 했습니다. 우버가 환경적인 분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분석 뭘까요? 네, 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이 호주예요. 호주에서는 저희 아이들도 네, 우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을 픽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그만큼 교통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 네, 길에서 택시를 본 게 몇 번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르면 아무 때는 오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버 서비스는 정말로
네, 굉장히 고마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자체가 워낙 교통이 잘 돼 있고 또 택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네, 법적인 제재의 부분을 우버가 맞추지 못했다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 공유경제 비즈니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네, 각광받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공유 주방이죠. 네. 예전에는 식당 하나가 하나의 주방을 사용을 했고, 그쵸? 근데 요새는 어떻죠? 여러 식당들이 하나의 주방을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조그만, 네, 주방을 나눠서, 네, 운영을 하면서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서비스를 확장화시키는 예전과 다른 이런 구조들. 이게 바로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사실이기도 합니다. 혹시 빅 이슈라는 네,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간략하게 한번 네,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저명한 분들의 네, 사진이 네, 앞에 들어가고 메인 화면에 들어가고 이것은 잡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잡지인가? 바로 노숙자들을 활성화시키는 때 들어가는 잡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 경제나 소셜벤처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수혜 계층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기부죠. 그리고 지원입니다. 그 분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던지 아니면 돈을 지불해서 뭔가 네,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 했었죠. 그런데 빅이슈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릅니다. 여러분 빅이슈는요. 보시면은 저 빨간색 네, 빅이슈 티셔츠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바로 노숙자 분들이세요. 근데 저분들이 바로 네, 잡지를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저희가 이것을 이제 스트리트 페이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 28개국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빅이슈 코리아가 발간이 됐습니다. 빅이슈는요,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첫 번째, 빅이슈가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는데 누구한테 기부를 받냐? 이런 저명한 인사들에게 네, 잡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료를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노숙자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노숙자분들이 이것을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게끔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은 누구일까요? 이 노숙자분들에게 잡지를 사는 일반인들이 고객이 되겠죠. 그럼 노숙자분들은 잡지를 판매해서 버는 수익의 50%를 빅이슈와 나눠 갖습니다. 노숙자 50%, 빅이슈 50%. 그러면 노숙자분들은 어떨까요? 네. 매번 어떤 경제적인 지원만 받아왔는데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한다라는 자립의 네, 일단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빅이슈가 원하는 모델은 바로 이거죠. 대신에 여기에서는 이 노숙자분들이 혼자 이런 거 영업활동을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빅돔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게 되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H공사에서 이 빅판 노숙자분들에게 네,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빅이슈 자체는요. 기본적인 다른 비영리 단체에서 수혜계층을 네, 도와주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이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실제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의 가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나올까요? 네, 당연히 고객은 잡지를 구매하는 고객이 되고 가치 제한은 네, 어떤 제품? 제품이 바로 잡지였죠. 어떤 잡지? 저명 인사들의 네, 어떤 기록을 한 잡지가 바로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 수익 구조는 일단 잡지 판매 수익 있고 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죠.
이 저명 인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네, 수익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부를 받거든요. 또 하나, 빅이슈는 네, 중개를 해주죠. 여러 가지 이 노숙자분들을 고객한테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빅이슈 자체가 이 노숙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라든지 의료 서비스 여러 가지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하나, 이 잡지의 광고를 게재해서 네, 잡지 광고 수익, 그리고 다른 기부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기부 수익, 여러 가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빅이슈를 보면은 저는 사회적인 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달리해서 네,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창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네, 알렛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알렛이는요, 이탈리아에서 네, 수공으로 이 주방용품을 만들던 네, 가내 수공업 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공장들이 생기면서 가내 수공업을 하던 이제 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공장으로 돌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알렛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합니다. 여러분, 알렛이는요 디자인 회사예요. 디자인 회사인데 네,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이 되나요? 네,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훌륭한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이 알렛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되게 유명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 와인 병따개, 네, 안나 G라고 하죠. 예, 그 유명한 건축가인 맨디니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디자이너들, 건축가들과 협업을 해서 굉장한 네, 고급스러운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그 작품들이 고객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 회사,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고객층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무료 안과 병원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병원이 무료일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뭐 비영리 단체 이런 데서 기부를 받나요? 아닙니다. 아랍인드라는 안과 병원은요, 무료로 수술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환자가 오면 물어봐요.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그러면 환자에 따라서 네, 환자가 원하는 그 비용으로 무료라고 돈이 없다 그러면 공짜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안과병원은요, 되게 특이하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바로 맥도날드.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맥도날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시면 주문하면 바로 나오죠. 어떻게 되죠?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죠. 네, 빵, 패티, 야채, 소스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병원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이 바로 아랍인드예요. 사진에 보시면 네, 저 누워있는 분들이 네, 시체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여러분. 네, 환자가 양쪽에 있고요. 의사가 가운데 서서 왼쪽이 세팅이 다 끝나면 왼쪽 환자를 수술하고, 오른쪽이 끝나면 오른쪽 환자를 수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네, 1년에 의사 한 명이 2,000명에 넘는 환자를 시술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아랍인드 병원은요, 네, 이 병원에 들어가는 그 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을 새로 설립을 해서 굉장히 저렴한 단가로 들여올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또 하나, 조금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병원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업이익이 네, 40%가 넘습니다. 굉장하죠. 이런 것은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네,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리고 과연 우리한테 오는 고객들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세 번째로,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 네, 구독 서비스. 네. 혹시 여러분 지금 구독 서비스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가 워낙 많죠. 간식도 있고요. 네, 저는 커피도 구독 서비스를 받아서 네, 하고 있고요. 또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것은 네, 독서 앱이죠. 이런 것들처럼 구독 서비스라는 게 특히 갑자기 활성화된 것이 바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죠? 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쇼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해결하고 온라인으로 해결하면서 나온 것들이 네, 구독 서비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도 있어요. 또 하나 아마존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라는 것은요. 고객들이 원하는 한 8가지 제품을 선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한테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네, 아마존이 제시를 합니다. AI가. 그러면 그 8가지 제품을 고객이 받아보고 자기가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고르고 나머지는 무료로 배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새는 구독 서비스라고 해도 예전처럼 무슨 어떤 형식적인 거 아니면 어떤 일정한 부분에만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고요.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바로 그러면 이 타겟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구독했을 때 어떤 혜택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해야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라고 항상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툴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툴이에요. 이거는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요 보통 회사가 우리의 무슨 새로운 제품을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고객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회사 분석도 들어가고 고객 분석도 들어가고 시장 분석도 들어가서 이것을 체계화시킨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What은 뭐죠? 제품, 서비스, 환경,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무형, 유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Wh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Who.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나와 경쟁을 하는 경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How. 아까 제가 어떻게 마케팅 전략 같은 거 고객은 어떻게 홍보할 건지 고객에게 어떻게 홍보할 건지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바로 방법에 관련된 how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쓴 돈이에요. 얼마를 썼는데 비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바로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how much는요 비용과 수익이 매칭이 돼야 돼요. 밸런싱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비용이 너무 높고 수익이 낮으면 피벗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 안 되겠다. 접어야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수익이 월등히 높으면 뭐죠?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다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BMC,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요, 9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요, 원래 9블록스라고 해서 9가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 9블록스가요, 9가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9가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이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의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바로 what 부분이죠. 가치 제한. VP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객한테 줄 것이며 어떤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그럼 우리가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what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who.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을 3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객. 고객이 누구일까? 누가 우리 제품을 살 것인가? 누가 돈을 낼까? 그리고 고객한테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고객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고객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고객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그럼 고객한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채널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 번째,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바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예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는 과연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핵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일까? 아니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일까? 내가 과연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how much라고 해서 비용과 수입. 얼마를 내가 벌 수 있고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기본 사항이에요. 그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9블럭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9가지예요. 이 9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다면은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 9가지에 거의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환경 분석 부분, 그쵸? 그리고 뭐 경쟁사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미리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 9블럭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린 캠퍼스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린 캠퍼스는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 이게 부담스럽다.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환경적인 부분, 경쟁사 부분,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준 것이 바로 린 캠퍼스라고 해서 거의 이 BMC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 9블럭스를 하시기 위해서 환경 분석하고 고객 분석하고 전략 세우시고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 린 캠퍼스나 9블럭스, BMC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약간 팁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당연히 what부터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저희 제품 서비스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BMC는요. 고객부터 들어갑니다. 고객을 나눈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비즈니스 모델은요. 고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딸기 우유를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딸기 우유가 과연 고객이 누구일까? 물론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드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딸기 우유인데 첫 번째로 제가 타겟을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으면 딸기 우유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용량도 작아야 되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먹을 만한 용량이어야 되고 또 하나 밖에는 캐릭터나 이런 이쁜 그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딸기 우유가 비타민C가 많아서 어르신들용, 고령자들에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용량이 어린이 아이보다는 조금 커야 되고요. 또 하나 캐릭터 굳이 좋아하실까요, 어르신들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드신다고 만약 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또 하나 어르신들은 당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드시면
안 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당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용보다는 덜 달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품의 품질도 달라지고요. 포장도 달라지고 용기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집니다. 제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고객을 맞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타겟 고객이 바뀌었을 때 이 제품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재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고객은요, 누가 돈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여러분 딸기 우유, 아이들이 돈을 낼까요? 과연? 네, 당연히 엄마들이 내겠죠. 그러면 우리 타겟은 그러면 엄마들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어디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포장재,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아이들의 건강이에요. 안전한 거. 그러면 포장이나 이런 것들 만약 친환경 포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 우유를 열고 먹을 때 다치는 어떤 그 모서리나 이런 것들이 날카롭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마는 신경을 쓰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쓸까요? 아니죠. 달고 맛있고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층에 따라서 제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을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VP, 가치 제한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채널을 선호할까? 아니면 엄마들은 과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고객 관계라는 것은 예전처럼 고객 서비스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콜센터 직원 그리고 사무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요즘에 챗봇 서비스라든지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구축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은 또 비용 관련된 부분, 또 하나 핵심 활동 부분도 달라지겠죠. 콜센터에서 핵심 활동은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직원 교육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챗봇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고객 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온라인 채널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 활동에 들어가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BMC는요,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하느냐,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아이템, 어느 시점에 어떤 고객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BMC를요, 두세 달에 한 번은 다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 달라지고요, 우리 제품도 달라지고요, 고객들도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사회적인 환경에 맞춰서 자꾸 뭔가 변화하는 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항공산업이죠. 글로벌이었는데 글로벌이 다 막혀버렸어요. 해외를 운항하던 그런 기업들 어떻게 됐죠? 대형 항공사들 큰일 났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한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비행기 좌석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물로 채워서 운행을 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뭐죠? 가치 제한이 달라지는 거죠. 고객 서비스, 타겟 고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핵심 활동이 달라지고 수익원이 달라졌어요. 고객의 항공료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데 수익이 새로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진다라는 거 혹시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면은 한번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만약에 스타트업이시라면 지금 바로 내 아이템에 대해서 BMC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성하시면은요,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작성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 9블럭스 중에서도 선뜻 뭔가가 안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우리 기업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우리 기업이 채워 넣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BMC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BMC를 언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9블럭스 9가지 요소를 다 하나씩 평가해보는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어디에 왔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게 바로 이 체크리스트에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일단 물건부터 만들어 놓고 팔아보자. 이제는 재고가 기업의 자산이라고 하나요? 재고가 회계상에서는 자산으로 들어가지만 재고는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재고 때문에 기업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패 리스크를 이 BMC를 통해서 먼저 점검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타겟도 바꾸고 아니면 아예 서비스 자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 기업이 지금 필요한 파트너, 필요한 자원들, 필요한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즈니스 모델을 대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파트너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같이 협업을 하는 어떤 업체들도 다 같이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의 공유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BMC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겟이 바뀌면 제품도 바뀌고 제품이 바뀌면 활동도 바뀌고, 그쵸? 활동이 바뀌면 채널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내가 변경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새롭게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를 그런 유기적인 그 구성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으면요, 과연 제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 제품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되게 되면 다 이게 뭐죠? 비용이죠. 돈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죠. 그런데 비용이라는 것은요, 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막 쓸까요? 아닙니다. 대기업은요, 더 철저합니다. 하나의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바꾸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대기업이 모든 물건을 만든다고 다 성공을 하나요? 아니죠. 심지어 대기업도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BMC를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회사의 강점이 강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약점이 갑자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를 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 분석에서 기회와 위기, 강점과 약점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갑자기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 코로나 이전에 거의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너무 많이 생겨난 거죠,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또 하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실 때 뭐 사용하시죠? 주로 줌이라는 줌 커뮤니케이션즈 사용하시죠. 그 업체도 1위 업체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각광받게 된 업체이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회사가 보충해야 될 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BMC는요,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과 시장을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고객이랑 내가 생각했던 시장이 너무나 다를 수가 있어요. 이 BMC를 작성을 하신 후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 뭐였죠? 제품 서비스, 고객, 마케팅 전략, 수익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저희가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 구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려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아, 우리 회사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우리 회사가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구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비즈니스 모델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트렌드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전략을 짜는 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인 그리고 약간의 종류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객을 먼저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